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태근 이사 그리고 민프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2차 전지 중에서 저 CIS라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1200원에 35%요. 아, 1,200원에 35%요. 아, 2차 전지 기업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전고체 만드는 회사고 뭐 국제과제도 하고 뭐 지금 내년도 그 수주 잔고 물량도 뭐 7, 8천억인가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계속 이게 뭐 적자나는 회사도 아니고 탄탄한 회사인데 이거 움직이질 않고 계속 미끄러지네요. 이건 더 비중을 담아야 되는 건지 아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대표님 좀 의견 좀 들으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정태근 이사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뭐 업종도 보시고 실적도 또 꼼꼼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의견 주실까요?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관심이 있나요? 없죠. 그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안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차 전지 관련 주사 가지고 장비 주사에서 고생이 좀 많으세요. 예. 네. 일단은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 조금 전에 그 MC하고 이제 말씀 나누는 걸 제가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게 마음이 더 기우세요? 아니 어차피 뭐 크게 뭐 큰 돈 투자한 게 아니고 제가 뭐 적당한 선에서 네. 그 투자한 거기 때문에 뭐 네. 단타로 들어간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네네. 예, 뭐 지금 좀 조금 손해 봤다 그래도 뭐 네. 내년 뭐 한 6개월 정도나 뭐 한 1년은 끌고 갈 생각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어차피 2차 전지는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걱정되는 부분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의 결심이 다 서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이게 저 장기적으로 하니까 여기서 더 뭐 제가 저 차트는 볼 줄 모르는데 추세는 뭐 더 꺾이는 걸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좀 조바심이 나죠 아무래도. 제가 하시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다 하셔가지고 일단은 지금 잘 보세요. 시장에서 2차 전지를 안 보죠. 예. 아까 전에 그 상담 신청하실 때 CIS의 좋은 점이란지 기업 내용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예. 정말 주식시장이 무서운 게 뭐냐면 기업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그 업종을 주시하지 않게 되면은 안 가요. 예, 안 가요. 맞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공부 되게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딱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어느 섹터가 가고 어느 섹터가 꺾였는지 이런 것만 잘 파악하시면은 아마 앞으로 이런 전환을 안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 안으로는 뭘 결정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내년에 넘어가서 결정을 하세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올해 흐름을 한번 짚어볼게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뭐 갔죠? 하이스 포함해가지고 HBM 포함된 반도체 소부장이 갔죠. 그리고 나서 5월 달, 6월 달 넘어가서 반도체 식어버리고 뭐가 갔냐면은 화장품, 음식료 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하반기 넘어오게 되면서 7, 전력. 8, 9, 10 뭐 갔죠? 전력인가 뭐. 바이오. 바이오. 그죠, 바이오 갔죠. 그리고 나서 11월 달 들어서 조선주하고 우주항공 거 가는 듯한데 아직 주도주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걸 왜 짚었냐면은 달이 바뀌게 되면서 주도 섹터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올해 트렌드를 봤을 때. 그리고 또 해가 바뀔 때 그런 부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하지 마시고 다음 달 넘어가가지고 월 초, 연초의 흐름 한 보름 정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 섹터로서 같이 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주도주가 만약에 뭐 조선이든 뭐가 있다라면은 그때 가서 교체를 생각하세요. 지금은 아직 뭐 어차피 결정을 하지 마세요.
지금 5일 정도 예, 예. 미뤄가지고 내년에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예. 없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예, 예.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예. 내년에 넘어가서 1월 달에 한 첫째 주 후반이나 아니면 둘째 주 하면 되겠네요. 한 둘째 주쯤에 한 보시고 예. 그때 가서도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상승을 못 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다시 상담 받으세요. 지금은 예, 섣부른 예. 판단 안 무슨 하셔도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또 전화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장의 주도 업종을 잘 선택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CIS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ABL 바이오요. 네, ABL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8,100원에 10%인데 추가 매수 해도 될까 해서요. 아, 추가 매수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군요. 네. 다른 바이오 종목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시청자님? 아니요, 다른 거는 네.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 가능한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민푸른 대표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잠깐 들어오긴 했거든요.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중립을 들은 이유는 시청자님 혹시 추가 매수의 목적이 뭔가요? 한 32,000원 보고서 해볼까 해서요. 지금 1차적으로 부딪힐 자리는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구간이 짧아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크게 뭔가 그러니까 이득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진입가가 높으셔서 손실이 좀 크시면 제가 오케이를 아까 긍정을 들었을 텐데 지금 네. 진입가도 별로 차이가 안 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쭉 쏘더라도 3만 원에서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즉 결국에는 그렇게 크게 쏠 일이 사실 또 지금 단기간에는 어떤 호재가 있지 않는 한 힘들거든요. 왜냐면 추세 자체가 일단 한번 깨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거 깨졌잖아요. 이거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3만 원이 마지노선이에요. 3만 원에서 만약에 얘가 다시 상승 추세로 가더라도 3만 원에서 저항받고 빠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요거는 시청자님이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비중을 넣기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일단 지금 일주일이 있잖아요. 이 단기적으로 바이오가 계속해서 강세를 봐줄지가 약간 미지수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일주일이 산타랠리라고 해서 원래라면은 지금 좀 이렇게 불장이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뭐 사실 여러모로 우리 국장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이 미지수일 때 비중을 싣는 거는 조금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싶어서 제가 목적을 여쭤봤던 거고 만약에 큰 이익을 위해서 요거를 추매를 한다면 저 같으면 다른 종목을 조금 선택하는 게 지금은 계란을 바구니에 나눠서 담을 때예요. 그 집중할 때는 내년에 옵니다.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고 내년에 이제 금리 동결을 해서 내년에 바닥이 나와요. 내년에 이제 그 상반기 이제 중반 요때 이제 제일 쌀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비중은 조금씩만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손절가는 어떻게? 어떤 거요? 손절가요? 예.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글쎄,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하늘색 선 보이세요? 여기? 네네. 예, 이 하늘색 선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 이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좋은 자리긴 하거든요. 지금 자리가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예요. 어디까지? 3만 원까지. 근데 지금 일단 좋은 자리 부근에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하늘색 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보내줘야 돼요. 왜냐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겠다. 이거는 저점 갱신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로는 26,200원이에요. 근데 이 하한선은 매일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26,000원을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ABL 바이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뒷번호 0369번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한화오션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33,6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다 좋다고 하는데 목표 주가를 얼마나 봐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 또 수익 중이시거든요. 오늘 또 그런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올랐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까지 더 봐도 될까요? 저는 조선주 갖고 있으면 걱정하지 말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이거는 뭐 TMI지만 저도 조선주 갖고 있거든요. 네, 좋아하시잖아요, 또. 네. 네, 근데 이거는 산업을 알면은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산업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알면은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조선 얘기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다 좋은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LNG선, LNG 운반선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17만 5천 세제곱미터급 이게 표준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TV에 자주 나오는 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원가가 프랑스 GTT사에 주는 거 그거 포함해가지고 그냥 원화로 계산하면 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1억 9,500만 불? 요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손익분기예요. 손익분기인데,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질 좋은 수주, 그게 2020년 6월 달부터 반영이 됐거든요. 차트 볼 필요도 없어요. 반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수주를 받고 건조에 들어가는데 최소 18개월에서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그 각 있잖아요. 조선사마다 뭐 한국조선해양이 됐던 지금 그 하고 있는 하나오션이 됐던 보시면은 하나오션이 제일 늦게 반영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오션도 공시 들어가서 한번 잘 보세요. 2억 5천만 불에 돈 되는 수주가 2022년 6월달, 7월달 그때부터 반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계까지 18개월 정도 걸린다 보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그 반영도 안 됐어요. 반영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특식으로 MRO까지 안 돼요. 지금 MRO 2개 수주 받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트럼프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개 터미널 있잖아요. 건설한테 얘기 있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 앞으로 백적 수주 더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2027년도까지 수주를 다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28년, 2029년 없는데 아마 그 LNG 터미널 건설에서 LNG 운반선 발주를 하게 되면은 그거 우리가 백적 다 받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미국 때문에 카타르 같은 경우도 더 많이 팔려고 운반선 발주를 더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다가 운반선뿐만 아니라 친환경 때문에 LNG 추진선이라든지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게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조선은 참 희한한 게 이런 것들이 천천히 반영이 돼요. 천천히 반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한국조선해양. 보시면은, 자, 차트 넓혀보세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한국조선해양의 일봉 차트거든요. 지난 2007년하고 2007년, 2011년 고점이 55만 4천 대비해서 지금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어요. 아직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선주가 어느 쯤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한 2004년, 3년 요 구간에 놓여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더 길게 갔다면 2005년 초반 정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반영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누구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또 TMI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제도 조선사 가서 용접도 해본 사람입니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그때 2002년도 이때 2003년도 용접할 때 그때도 인력 얘기가 있었어요. 현장 용접 인력 부족한 얘기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2002년 이후에 나왔던 그 사이클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한 5년 정도 보고 길게 가져갈 거라면 매수하라고 말씀드려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유튜브 같은 데서. 그래서 일단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조선은 장기로 가져갈 거면 계속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신 거에 제가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목표가 있잖아요. 작년 고점 있잖아요. 49,900원. 요거 돌파 이거 보고 조선은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단기 중기 말고 그냥 중기 장기로 일단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화오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길게 가져가서 수익 많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4838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라이프 시멘틱스 가지고 계시고요. 5,54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민부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그때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날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스피어 코리라라는 곳과 뭐 합병 소식도 있던데 관련해서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요게 지금 의료 AI 회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호재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스피어 코리아가 이 호재 합병 뭔데요? 라고 하면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지금 나사 수장 지명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합병이 더 호재가 됐어요. 이 라이프 시멘틱스의 대주주가 스피어 코리아인데 지금 이 회사가 글로벌 민간 우주항공사의 아시아 유일 이제 특수학금 뭐 1차 벤더사라는 좀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식시장의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유일, 무슨 뭐 최초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회사다라는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이 회사랑 지금 합병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합병 소식은 정말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 합병을 추진을 하려면 어쨌든 저쨌든 펀드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합, 펀드 조합이 지금 이 합병 소식이 있는데 엑시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즉 그냥 지분을 다 팔아버리고 나간 거예요. 요게 지금 약간 좀 위험하긴 한데 뭐냐면 결국엔 그거거든요. 합병, 인수, M&A 같은 적대적 M&A든 뭐 평화적 M&A든 이런 이슈가 있으면 주가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급등을 합니다. 다만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상한가 간 날, 다음 날 하한가 갈 수 있어요. 요런 소식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총이 1,000억이 안 돼요. 우리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봐봐요. 보세요. 근데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데 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약간 혹할만 하죠. 왜냐면 지금 기관이 요 이제 합병 소식 이후에 들어온 거거든요. 투신하고 사은펀드가 들어왔는데 지금 투신이 좀 들어와 있어서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기관이 전혀 유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저는 춤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라고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기 기관의 유입이 있으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입가가 5,540원에 20%인데 지금 완전 고점에서 산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상승 추세예요.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이 합병이 중간에 문제만 없이 꾸준하게 이어간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어차피 M&A가 조금 위험한 거 알고 접근을 했고 내가 이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각오하에 접근했으면 저는 지금 추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계속 주가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 조건은 직장인 안 돼요. 주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보고 바로바로 매도를 할 수 있으면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그런 비중이 40%잖아요. 이게 급락이 자주 나와요. M&A 관련은 갑자기 뉴스가 뜨기 전에 갑자기 주가가 쫙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잡아야 돼요. 다시 들어가도 되니까 손절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여기 21평 요 4,000원 부근을 딱 마지노선으로 하고 추매를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면 계속 들고 계시고 그다음에 유지가 깨지는 순간 바로 그냥 매도하세요. 이거는 뒤돌아보면 안 되거든요. 이 M&A는 처음부터 끝까지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M&A 이슈를 이런 호재가 있을 때 이 잠깐에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 먹는 진짜 이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이슈로. 그래서 저 같으면 여기서 추매해서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잡고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홀딩. 약간이라도 빠지겠다 싶으면 바로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병 관련해서 계속해서 잡음 없이 갈 수 있을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프 시멘틱스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5659번님께서 알테오젠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4만 1,000원에 30% 가지고 계신데요. 저 완전 상투 잡은 거 맞죠? 애널리스트들마다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내용은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할로자임 특허 침해 소송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기 직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던 나쁜 얘기를 하던 이건 결국 본인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 공부를 그러니까 알테오진에 대한 공부를 알테오진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주식이 어떤 트레이딩 공부를 최소한은 좀 하셔야 돼요. 본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듣는 사람마다 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본인 판단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자, 잘 보세요. 좋게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징키트루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예요. 근데 거기다 SC 제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될 거고 코리아는 기술 출력 1조가 들어올 것이고 머크 거기다 일본 다이치 산교인가요? 거기 가지고 세계 지금 기술 출력 계약을 맺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조정은 기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반면 저는 그 반대 입장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테오젠은 언제부터 제가 매도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냐면은 방송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11월 18일부터 그 사람들과 좀 반대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뭐 때문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뭐죠? 거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빅파마와 기술이전입니다. 빅파마 향 기술이전. 자, 그러면은 알테오젠의 방금 말씀드렸던 1조 기술 출계약 물론 좋은 거죠.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작년 8월 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4만 원대에서 45만 원까지 올라올 때 그게 반영이 안 됐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 새로운 얘기인가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얼마만큼 주가를 끌어갈 거냐가 결국 관건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9월 달부터는 솔직히 폭탄 돌리기예요.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근데 제가 11월 18일부터 왜 고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방송에서 얘기했었냐면은 자, 알테오젠 상승 동력은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빅파마 향 기술 이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 어떤 노이즈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특허 이전에 어떤 노이즈가 있었냐면은 로버트 케이디 주니어라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백신 관련됐던 노이즈가 있었어요.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어쨌든 약간이나 정책을 보게 되면은 제네릭이란지 바이오시밀러가 호재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케이디 주니어가 만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이 되게 되면은 빅파마 쪽 같은 게 제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제재로 인해서 빅파마들의 어떤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되게 되면은 기술 도입을 더 많이 할까요? 더 작게 할까요? 더 작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알테오젠 상승 동력이 계속 쭉 이어지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머크 포함한 3개사까지 있었잖아요. 더 많은 어떤 기술 도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투심이 저는 깨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종목 상담에서 아까 CIS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잘 보세요. 7, 8, 90 잘 가다가 11살 들어가지고 바로 꺾여버렸잖아요. 알테오젠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어디까지 또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종목이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41선 24만 원은 깨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봐요. 제 얘기도 듣고 또 아마 다음 방송에서 또 다른 사람 의견을 들으실 거예요. 듣고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얘기 다 들어보시고요. 본인의 마음에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사님 말씀 잘 참고해 보시면서 알테오젠 전략 좀 자세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사막 콘덴서에 아, 사막 콘덴서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7,8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아, 47,800원이면은 꽤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추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 써야 되나 싶어가지고, 예. 아, 추가 매수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사막 콘덴서를 선택하셨을까요, 시청자님? 그때 콘덴서 배터리가 아니고 그거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러길래. 네. 그래서 잡았는데, 네.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추가 매수 좀 올라가길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사막 콘덴서는 두 분 모두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정태근 이사님께 부정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MLCC 이쪽도 정말 요즘에 시장에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정 들어주신 걸까요? 시장에서 언급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네. 의미가 없어요. 보세요. 신세계, INC, 이마트 언급도 안 하는 종목들이 뭐 트럼프 얘기 나오니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일단 가져야 돼요, 무조건.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가 매수 그것만 좀 알려드리면 될까요? 예, 추가 음. 조금 무슨 올라가길래 조금씩 음.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음.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추가 매수는 정말 끈덕지게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차트로 예를 들게 되면은, 네, 하락할 때 하시지 마시고, 예, 하락할 때 예. 하시지 마시고, 소위 말하는 5일선하고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고, 주가가 21선 위에서 예, 예. 버텨 나가는 게 조금 길어지면은, 네, 그때 하세요. 아직까지 만약 이걸 매도가 아니라 추가 매수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보통 옆으로 누워서 바닥을 확인한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이것도 보시면은 정말 많이 빠지다가 최근에 와서 좀 덜 빠지죠. 예, 이거 한 예.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5일선하고 21선 골든크로스하고 주가가 21선에서 버티고 있죠. 예. 그럼 주가 안 빠지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과거에 진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차트는 보실 줄 아실 거예요. 보실 줄 아실 건데 5일선하고 21선 지금 골든크로스가 났거든요. 네, 네. 나는데 골든크로스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21선 위에서 좀 더 내년 넘어가서 한 네. 2월달 그러니까 1월달 하고 2월달 넘어가서까지 만약 이 가격을 버텨주게 되면은 네. 그때 가서 하세요. 아, 그럴까요? 예, 제가 왜 좀 길게 참으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네. 한번 올해 종목들의 트렌드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대책 없이 빠져요. 올해 한 반도체 같은 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사막 콘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락이 좀 나왔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바닥을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아. 때문에 추가 매수가 좀 시간과의 싸움이 좀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인데 또 빠져버리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5%, 10%좀 손해 보더라도 그 5%, 10% 바닥에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대비 손실도 크고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데 분명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절대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다음 달 넘어가서도 지금 네. 가격 예를 들게 되면은 적어도 27,000원 이상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예, 예, 예. 그걸 보시다가 못 참겠잖아요. 네. 그럼 그때 다시 또 전화 주세요. 아, 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막 콘덴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모레퍼시픽 11만 600원에 10%입니다. 11만 600원이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시청자님. 조금 됐는데 오르다 내리다 하더라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민프롬 대표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매수가랑 비슷하신데 아모레퍼시픽 수익 보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 네. 요거 왜 매수하셨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예전에 급등했을 때 저도 조금 재미 봤고 내려와서 이렇게 조금 샀는데 좀 밀려서 조금씩 더 돼갖고 이제 이 단가가 돼서 10%가 또 됐고 그리고 화장품이 그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이건 물론 중국 향이지만 또 중국 쪽에서 그 한해 전에는 이제 좀 중국 향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겸사겸사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업계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얘기하신 거 보니까 화장품 업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확히 좀 알고 계세요. 지금 화장품만 따지고 보면 화장품 관련주만 보면요. 중국 경기와 맞물려서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하면은 사실 게임하고 화장품 관련주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만약에 증시가 오르거나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나온다, 뭐 중국의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면 화장품주들이 날아가요. 다만 제가 궁금했던 건 왜 화장품 주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거의 영광을 제가 왜 과거에 아모레퍼시픽이 잘 나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굉장히 매출을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설화수나 이렇게 고가의 브랜드가 중국에서는 한국에 2배로 팔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잘 나갔었어요. 왜? 그때는 K뷰티라는 말이 아예 없었고 화장품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가 몇 개가 없었던 시절이고 거기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 사드랑 코로나19 때 아주 크게 얻어맞고 나서 아모레퍼시픽이 또 이제 탈중국을 외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아주 확 줄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이 8월 달에 이렇게 개파락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닝쇼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정말 싼 가격이에요. 예전에 비하면 너무 할인된 가격이죠. 다만 지금 계속 화장품 관련주들이 올해 모두 다 대부분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어닝쇼크가 나왔다. 거기다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점이 왜냐면 전망이 안 좋습니다. 화장품뿐만 아니죠. 모든 주식은 전망이 좋아야 가요. 근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좋은 전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니까 비슷할 때 저는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을 조금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화장품주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 우리 관련주들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바꾸면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지금 좀 바꾸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현재가랑 매수가랑 지금 차이가 없긴 하지만 일단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